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일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함께 삶에 대해 참 많은 질문을 던지죠. 그런데 만약에요, 그 함께 짊어졌던 삶의 무게, 음, 이른바 업이라고 하는 것의 일부가 남은 사람에게 이어진다고 보면 이건 또 어떨까요? 오늘은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한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사별 후에 남겨진 이의 역할,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한 좀 독특한 관점을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는 천공스승의 사별한 부부의 업장 소멸이라는 제목의 법문인데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시각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슬픔이나 상실,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서 관계의 본질이나 뭐랄까 책임의 연속성, 심지어는 사회적인 역할까지 연결해 짓고 있거든요. 네, 바로 그 점이 오늘 저희가 이걸 좀 깊게 보려는 이유죠. 이 자료에서는 부부 관계를 일종의 팀워크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떠났을 때 남을 파트너에게 어떤 책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몫이 주어지는지 설명을 하고요. 또 과거와 현재의 부부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소통이 왜 그렇게 결정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파고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어떤 사회적 기여라는 더 넓은 차원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점이 특히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단순히 슬픔을 극복한다, 이걸 넘어서 새로운 삶의 방향성 같은 걸 제시하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는 그런 의미와 방향에 대해서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관점 같이 한번 풀어가 볼까요? 우선 이 자료는 부부를 단순한 애정 관계 그 이상으로 본다는 점이 좀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 뭐 이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업을 공유하는 거죠. 마치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료처럼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관점에서 볼 때 특히 흥미로운 지점은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날 경우에 그 사람이 다 완수하지 못한 몫이나 업이 있잖아요. 그게 생존한 배우자에게 이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뭐 감정적인 슬픔이나 그리움 이런 걸 넘어서는 거죠. 일종의 역할과 책임의 연속성 혹은 뭐 계승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독특한 시각입니다. 네네. 비유하자면 공동 프로젝트에서 한 팀원이 중간에 빠졌을 때 남은 팀원이 그 업무를 이어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배우자가 왜 일찍 세상을 떠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충격적이거나 아니면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수 있는 주장도 나와요. 예를 들면 남편이 자신의 역할은 다 했는데 아내의 역할을 가로막는다거나 아니면 필요한 정보 소통을 제대로 안 해서 아내가 소위 말하는 내조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면, 그러면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거나 건강에 나빠질 수도 있다. 이런 좀 강한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네, 그 부분은 문자 그대로의 어떤 인과관계라기보다는요. 이 자료 전체의 맥락 안에서 봐야 할 것 같아요. 부부간의 소통이나 역할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부부관계 불균형, 특히 한쪽이 다른 쪽의 역할 수행을 방해하거나 필요한 소통을 딱 차단해버리는 것이 관계 전체의 생명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거죠. 나아가서는 개인의 건강이나 수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아, 주장이다. 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역시 균형하고 소통이고요. 이 요소들이 관계의 어떤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 이게 이 자료의 핵심 논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방적이거나 소통이 없는 관계가 결국에는 좀 안 좋은 결과를 맞을 수 있다는 강한 경고로 읽히죠. 말씀하신 그 소통과 관련해서요. 이 자료가 정의하는 내조의 개념도 상당히 독특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살림하고 뒷바라지하고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멀더라고요. 이 자료에서 말하는 진짜 내조라는 건 남편이 바깥 세상에서 겪는 여러 경험이나 정보를 아내가 잘 들어주고 또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지혜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바로 이게 진짜 내조라고 설명을 해요. 맞습니다. 단순한 가사노동이나 물질적인 지원 이런 차원을 넘어선 거죠. 정신적이고 정보적인 교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남편이 외부에서 얻은 경험이나 정보를 아내에게 이렇게 이전하고 그럼 아내는 그걸 받아서 자신만의 지혜로 가공하고 정제해서 다시 남편에게 돌려주는 그런 순환 과정이랄까요? 이 자료는 이걸 영체소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정보의 교류, 이게 관계의 핵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영체 소통.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비유하자면 부부를 하나의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보는 것 같아요. 원활한 데이터, 그러니까 경험이나 정보가 입력되고 그게 잘 처리되어서 지혜로운 조언으로 나가는 것. 이게 시스템 전체, 즉 관계 전체의 건강한 운영에 필수적이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은 과거와 현재의 부부관계를 비교하면서 더 좀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자료에 따르면 조선시대 부부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부부는 그 만남의 목적이나 역할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는 주로 자손 번창하고 가계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었고 남성은 사회활동, 여성은 가정 이렇게 역할 분담이 뚜렷했다면 네. 그에 반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건국된 대한민국 시대의 부부는 좀 다르다는 거죠. 남녀 모두 지식을 갖춘 지식인이고 서로 존중하고 의논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도반, 그러니까 길동무나 학문적인 동반자로서 만난다고 규정을 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현대 부부는 단순히 애정을 나누는 관계를 넘어서는 거죠. 서로의 지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을 돕는 파트너라는 의미가 훨씬 강해지는 겁니다. 특히 자료에서 언급하는 2013년 이후 시작된 운용기 또는 활동기에는 이런 도반으로서의 상호 성장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도반 관계에서 핵심이라고 계속 강조하는 그 소통, 특히 영체 소통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없다면, 부재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 이 자료는 설명하나요? 자료는 상당히 좀 심각한 결과를 경고합니다. 부부 사이든 혹은 깊은 관계에서 이런 깊이 있는 소통이 딱 단절되면 갑갑함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누적되면 정신적인 고통을 넘어서 신체적인 질병으로 가고 관계가 파탄나고 심지어는 수명 단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수명 단축까지요? 네, 처음에는 말이 잘 통해서 관계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사라지는 상황. 이걸 가장 위험하게 보는 거죠. 비유하자면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자료의 관점에서는 영혼도 소통을 통해 에너지를 교환하지 못하면 병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이해할 때 그때 막혔던 에너지가 풀리면서 내적인 힘, 그러니까 내공이 좋아진다는 설명도 나오더라고요. 문제 해결의 실마리나 새로운 지혜도 결국은 이런 소통 과정에서 얻게 된다는 거고요. 반대로 소통이 없으면 아무리 혼자 노력해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네, 그 부분은 이 자료가 지혜나 진리를 습득하는 방식을 어떻게 보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신패러다임의 진리,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어떤 이치나 지혜는 누군가가 말로 설명을 해주고 그걸 듣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서 활성화된다고 강조를 하거든요. 물론 스스로 깨닫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타인과의 소통을 통한 배움과 이해가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의미겠죠. 따라서 부부간의 업을 소멸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역시 결국에는 대화를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소통만 원활하면 불필요한 이별이나 단명 없이 천수를 누리면서 함께 잘 늙어갈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도 담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정말 핵심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경우 남은 사람은 어떻게 그 상실을 감당하고 또 이 자료에서 말하는 그 계승된 목 또는 업을 궁극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소통의 대상, 내조의 대상이 사라진 상황에서 말입니다. 여기서 자료가 아주 흥미로운 관점의 전환을 제시합니다. 네, 바로 여기서 개인적인 선을 넘어선 해법이 등장을 하죠. 자료는 그 시선과 에너지를 이제 사회로 돌리라고 제안합니다. 개인적인 내조의 대상이었던 배우자가 없으니까 그동안 관계를 통해서 혹은 스스로 갈고 닦아온 역량과 성장을 이제 더 넓은 공동체, 즉 사회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메시지인 거죠. 이건 이 자료가 대한민국 국민을 홍익인간 지도자로 규정하면서 부여하는 어떤 시대적 사명, 즉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 않은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한 내조에서 사회 전체를 위한 더 큰 차원의 기여로 나아가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슬픔을 극복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자신뿐 아니라 먼저 간 배우자, 더 나아가서는 조상들의 업까지 소멸시키는 길이라고 설명하는 대목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의 성장과 경험이
궁극적으로는 더 큰 공동체에 기여하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었다. 이런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자료는 우리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민족 중궁의 역사적 사명이나 인류 공영의 이바지 같은 개념들을 배워왔지 않냐? 이걸 상기시키면서요. 이제 그것을 실질적으로 삶에서 구현할 때라고 촉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명은 개인이 혼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 이 점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기여,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삶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이 자료가 아주 파격적이고 좀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해요. 바로 대한민국 자살 제로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과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하는데요. 네, 이 주장의 근거로 자료는 대한민국을 인류 문명의 뿌리에 비유하는 굉장히 독특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뿌리에 해당하는 한국인 한 명의 자살이 전 세계적으로 100명의 자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당히 충격적이고 사실 검증하기는 어려운 수치를 제시하면서 주장의 강도를 높이죠. 물론 이 수치는 이 자료만의 고유한 주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네, 그렇죠. 이런 논리에 따라서 한국의 자살률을 0으로 만드는 것이 인류 전체의 자살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고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인류 공용 이바지의 구체적인 시작점이다라고 이 자료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개인이 사회 부모로서 나서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는 부분도 좀 눈에 띄네요. 단순히 내 자식, 내 가정만 돌보는 걸 넘어서서 사회의 전체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 어떤 성숙한 시민의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는 대한민국 자살 제로라는 과업을 성공시키는 과정 자체가 개인과 사회, 나아가 인류 전체의 묵은 과제, 그러니까 업을 청산하는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 부모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확산시켜서 결국 인류 사회 전체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별 후에 먼저 간 배우자에게 다하지 못한 마음을 사회로 돌려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천공스승의 법문 내용을 통해서 사별 후 나문이의 역할과 또 삶의 의미에 대한 매우 독특하면서도 좀 심오한 관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부부관계를 단순한 감정적 유대를 넘어서 그 영체 소통이 핵심인 지적이고 영적인 도반 관계로 재정의하는 부분, 그리고 개인적인 슬픔과 책임을 사회적 기여라는 더 큰 차원의 사명으로 승화시켜서 업을 소멸해야 한다. 이런 주장은 특히 좀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자살 제로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야심찬 미션 제시는 이 자료가 제시하는 세계관과 문제의식의 무게를 좀 느끼게 하는 지점이죠. 개인의 삶과 고통이 어떻게 사회 전체, 나아가 인류의 운명과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강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논쟁적일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탐구한 이 관점에 대해서 당신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나요? 관계에서의 소통의 진정한 무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개인적인 삶의 의미를 넘어선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 자료의 주장이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자살 제로와 같이 제시된 이런 거시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자료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행복과 건강, 심지어 수명마저도 타인과의 깊은 소통,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속한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기여와 분리될 수 없다는 관점을 아주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사별과 같은 깊은 상실을 경험하는 그런 지점에서 자료에서 제시된 사회 부모의 역할이나 자살 제로 같은 거대한 목표에 직접 동참하는 것은 글쎄요,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에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나의 남은 삶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고 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것 자체는 충분히 의미 있는 성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특별한 자료가 우리 각자에게 궁극적으로 던지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